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전 주말 동안에는 저는 조금 좀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멀리서 부산에 또 오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여러모로 좀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뭐 강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집합건물 관련돼 가지고 또 강의도 있고 이래서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좀 비즈니스 때문에 그랬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내셨는지. 그래요.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러한 그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부쩍 있죠. 여러분들 9월 달부터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이게 문의가 오십니다. 제가 그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틀, 3일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으시죠. 문자를 오고 해도 답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말이야, 이렇게 연락을 안 오시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좀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하시는 부분이면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틈틈이 날 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또 제 개인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그 여러분들한테 봉사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데, 전국 각지에서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급박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사무소와 싸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걸 좀 이슈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좀 뒤로 좀 늦추고요. 이제 이게 단체가 꾸려져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좀 앞당겨서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께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향한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성공을 향한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는 이렇게 관리단을 이렇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에 대한 뭐 준비위원회, 아니면 여러분들 그 분양률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상가 번영회 사생단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사람들, 소유자, 입점주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킨 다음에 관리단을 이제 조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 공감대를 형성시킬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한번 실제 아마 현장에서 경험해 보시면 그럴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 호텔이 수익형 호텔, 또는 그 도시형 생활 숙박, 레지던트라고 하죠. 그래서 레지던스에 있는 곳, 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그 대규모 점포 있죠. 그런 곳,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 주상복합 있죠. 오피스텔하고 같이 존재하는 곳. 자,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 집합 건물이 그 뭐 대부분인데,
대부분인데, 또는 150세대 미만인 빌라 뭐 이런 것들, 그 대부분이 집합 건물인데 우리가 이 집합 건물에서 있죠, 보면은 이게 공감대를 우리가 좀 형성시켜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라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이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싸움으로 개인이 그냥 불만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관리사무소라 아니면 관리업체나 시행사나 이런 쪽 싸우고, 아니면 이상한 관리인들 있죠. 이상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 이상한 사람 꽤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도둑질을 하고 그런 곳도 있죠. 관리업체가 관리인이 되는 곳, 이런 곳이라든지, 시행사에서 관리업체 이렇게 만들고 시행사에서 그 관리인을 뭐 세우고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는 대규모 점포 관리가 있는 곳에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 보통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관리에 들어와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죠. 그렇게 해서 또 건물을 또 장악하는 경우도 있고, 호텔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운영사를 하면서, 그 관리단을 장악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본인들의 재산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아니거든요. 그 먹고 튀려고 하는 그죠. 먹튀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고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하여튼 하자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5년 내에 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보증보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뭐 나중에 또 그런 걸 받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사업 모델에서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건물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임대 수익도 없고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임대 수익도 없고 그러면서 그 시세 차익도 얻으려고 하면 농사를 짓듯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곳의 주인은 누구냐면 우리들이다, 소유자분들하고 입점주분들이다 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막 귀에 아마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건물이 여러분들의 전체 소유자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구분 소유권이 있는 곳에만 월세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처음에 살 때 보면은 분양 면적으로 사시잖아요. 전용하고 공용하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어떤 곳은 공용이 더 많은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이죠. 여러분들의 재산. 그러면 누구라도 있죠. 조금 사람들이 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나서셔가지고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호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호실에 대해서보다는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전체에 대해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관리비도 문제 있고 하자 보수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거기 관리단 체계도 좀 문제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을 입점주분들, 소유자분들이 그 불편 사항을
뭐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렇게 올려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응? 좀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단을 좀 조직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이 굉장히 효율화되고 건물값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시세 차익도 올라가고 월세도 좀 적정하게 좀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점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아시고는 계신데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호실, 예, 그 호실에 대해서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것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좀 우물안 깨구리처럼 제가 이런 말씀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생각을 좀 확장을 좀 해주세요. 확장을. 우리 집합 건물은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들 호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건물 전체의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거기 있는 소유자 입점주 분들한테 공감을 얻도록 하시고 하면 그러면 소유자 입점주 분들 같이 공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정치화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정치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게 편을 만드는 거죠. 여당, 야당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드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머릿속에 생각이 될 거는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라. 우리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효율화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세 차익도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시세 차익도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좀 더 그 건물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좀 생각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두시면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더라도 이제 관리단이 조직되고 나면 민주적으로 소유자 입점자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다 건물에 도움이 되고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는데 어느 누가 동의를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자산 가치에 도움되는 거하고 관련 없는 사항들 정치화시키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보면 꽤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연락을 계속 지금 받아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사고를 좀 확장시켜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감대를 형성을 못 시킨다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알려드리죠.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개별로 좀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는 부분 지금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시행사, 관리업체 뭐 이런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는 대규모 점포 관리자 있죠. 뭐 땡땡땡 뭐 그런 데 있습니다. 땡땡땡 리얼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대규모 점포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렇죠? 임대사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연락도 저한테 옵니다. 오히려 저보고 회사를 설립해서 같이 회사를 좀 설립하자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자문을 또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짠 쪽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도 그냥 한번 만나보죠. 만나보고 난 다음에 되게 뭐라 합니다. 제가 정말 뭐라 합니다. 예. 되게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 뭐 저를 고소한다느니 뭐 어떤 데를 고소하시라고 하고 제가 그러거든요. 고소할 사건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떤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항은 근데 여러분들 개별로는 제가 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갔을 때도 구체적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있죠. 제가 말씀을 꼭 오늘은 말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먼저 형성시키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걸 떠나가 공감대를 형성시키자. 이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감대. 아셨죠? 우리 집합 건물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온 거다. 정치화시키면 절대 안 된다. 이 사항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산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악덕한 법인들 또는 관리인들 중에서도 이상한 관리인들이 있거든요. 걔들 보면, 걔들 월급 처먹고 말이야만이, 관리도 뭐 제대로 지가 지 건물인 것처럼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인간들, 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자기 건물인 것처럼 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공용 부분 무단훼손하고 자기는 막 거기 주차를 하지 않나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 샀고 자기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는 인간들이 있지 않나. 별별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제가 심한 말을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개 같은 인간들하고 있죠. 개 같은 인간들하고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소유주, 입점주 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밴드나 카페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게 하셔서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것을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거기가 잘 되면 국가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효율화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좀 시야가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또 강의를 하다 보면요. 집합 건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하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격려의 말씀과 함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패라고 하는 거는 있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단 조직하다 보면 조직이 제대로 안 될 때 있죠. 과반이 넘지 않고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 이러면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시험 있고 그럴 때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어떤 공부 방법을 몰랐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날로 우리가 성적이 향상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면 늘 있죠.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성공을 향해서 확률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성공을 향한 확률을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타산지석을 여기서 아주 좋은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초창기 할 때는 늘 실패를 해왔고 거기에서 제가 깨닫고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있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라고. 최선을 다하되 하시다 보면 뭐가 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성공을 향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관리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직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거기 특히 이제 준비위원회에 계신 분들끼리 의견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더라도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전체가 공동적인 목적은 건물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화되도록 하고 보존 관리 잘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초점을 두시라고요. 자산 가치를 높여가는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이입하는 것보다 건물 전체를 보시라는 전체. 그리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하셨죠.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변호사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분들은 법률적인 절차를 맞춰주는 거지 건물에 대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현장 경험은 실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집합 건물의 관리단을 직접 조직하고 막상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관리단에 있을 때도 변호사분들 자기가 바쁘다고 호실 소유자인데 또는 호텔 소유자인데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걸 변호사를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먼저 아시라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알아가면 돼요.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고, 이런 거지, 살림 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모여가지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꾸려나가시고, 꼭 필요할 때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턱대고,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우고 하다가 법률 소송에 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가 이런 말해서 좀 그랬는데 미련한 짓입니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해서 왔는데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서로한테도 상처 주고 공동체에서도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봐서 하셔야 돼. 꼭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나열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개별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석을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들 보내시고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여러모로 상가 같은 경우는 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 텐데 서로가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도 좀 줄여야 된다 했죠. 줄이시고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선인 겁니다. 관리업체나 이런 곳은 그냥 업체일 뿐이고 중요한 우리 가족은 누구냐면 소유주 입점주라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